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광한루는 1419년 황희가 세웠다. 1419년에 남원으로 이배를 오셨는데 그분이 이배를 오셔가지고 요천강변에 있는 그 선조이신 황간평이라고 하신 선조님이 쓰시던 그 일제라는 서재가 있던 터에 조그마한 초당을 짓고 거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황희가 남원에 머무른 시간은 4년. 그동안 그는 철저히 은둔했다. 책을 읽고 생각하며 다만 몸가짐을 조심할 뿐이었다. 유배지에서의 형벌을 황희는 묵묵히 감당했다. 남원으로 가신 이후에 그 유배지의 그 방문을 닫고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손님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갑의 친구가 방문해도 일절 만나주질 않았다. 태종에게 자기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 것이고 그 태종이나 또는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정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희가 세운 광한루는 그 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황희가 세울 당시 이곳의 이름은 광통루. 광한루는 25년 뒤 정인지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그 후 남원부사를 담임했던 장이국이 오작교를 지었고 전라관찰사였던 정철이 호수를 만들었다. 정철은 이곳에 3개의 섬을 만들고 대나무를 심고 연꽃도 피게 만들었다. 오늘날 조선시대 정원을 대표하는 누원 광한루.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여러 사람의 공이 보태졌다.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불타기도 했던 광한루는 인조, 철종, 고종시대를 거치며 지금의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잃어버리지 않은 글귀. 황희의 아들 수신의 것이다. 황수신은 그의 아버지처럼 영의정을 역임했다. 수신은 자신을 가르친 아버지 황희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글귀로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남원의 연고에 대한 내용도 있다. 황희는 아들 수신을 엄격히 가르쳤다. 하루는 셋째 아들 수신이 술에 취해 귀가를 했다. 그런 아들에게 절을 올리는 황희. 놀란 아들이 연유를 묻자 황희는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손님이므로 마땅히 절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는 그 셋째가 아주 바른 길을 가서 부자 영의정의 그런 영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세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 엄격함 이런 것을 엄격하게 자녀를 교육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다. 큰아들이 출세해 새집을 짓자 황희는 집들이를 하는 잔치에 와서 성을 내고 돌아가 버린다. 거처가 호화로우니 뇌물이 오가지 않겠냐는 따끔한 훈계였다. 이런 황희의 강직한 인품을 기리는 서원이 광안루에서 20km쯤 달려 대강면에 있다. 단풍과 시내의 풍경을 담고 싶은 풍계서원이다. 정조 12년에 지어진 풍계서원은 강당과 사당, 내산문 등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곳. 한켠에 창덕사가 마련돼 있고 내부엔 황희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황희를 기리는 서원은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다. 그중 남원의 서원은 그의 선친들이 자리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햇살이 포근해지기 시작한 봄의 초입. 바람도 잠잠해진 오후 무렵. 황희의 후손이 선조의 묘역을 찾았다. 황희의 조부, 참찬공이 모셔진 묘소다. 남원에 살던 선조들은 황희가 태어나기 전 이곳을 떠났고 황희는 개성에서 태어났다. 이 할아버지 산소를 메실 때 그러니까 전라남도 어디로 이렇게 풍수를 만나려고 댕기시다 나홍대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가 자리를 하나 잡아달라고 하니까 이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 나홍대사가. 그래가지고 그 대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를 여기다 메시고 이제 그 황희정성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 할아버지를 여기 메시면 이 자리를 떠나야 이물을 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은 반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고향을 떠난 뒤 한동안 후손들은 남원을 찾지 못했던 듯하다. 이 비석은 황희가 후에 세워드린 것이다. 청년 황희가 남원을 찾았을 때 조부의 묘를 정돈해드렸다. 이 비는 황천 선생님께서 세운 비인데 그 과거에 합격되고 하니까 그 후에 할아버지한테 생묘를 온 거예요. 인사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비가 없으니까 비를 해서 세웠는데 세워놓고 가셨는데 그 후에 누가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비를 뿐이라서 갖다 묻어본 것을 우리 종원들이 저거 해가지고 이 비를 노쇠로 이렇게 이었어요. 이어가지고 다시 입석을 해놓은 거예요. 남원과의 인연이 깊은 황희. 그렇다면 남원 그 다음의 행보는 어디로, 어떻게 이어졌을까? 남원에서 4년을 보낸 황희는 세종의 뜻에 의해 한양으로 돌아온다.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했던 황희지만 세종은 황희를 기꺼이 불러들였다. 다시 한번 조선의 새 역사를 쓰려 했던 세종에게 황희는 필요한 인재였다. 때는 세종 4년. 조정의 반대가 거셌지만 국정의 안정을 위한 세종의 선택이었다. 황희에 대한 태종의 오해도 풀린 지 오래였다. 세종 자신도 황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양령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